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일입니다. 뜬금 리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거 원래 이렇게 자주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은 요즘에 좀 분위기를 타고 있으니까 요 시즌에 우리가 연말 기념으로 해서 좀 이 내용들을 파헤치면서 좀 웃고 즐기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는 봅시다. 예, 그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또 이제 그 스트리밍 카페를 또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촬영 그 스텝 앞에 쓴 거는 아침에 이제 제가 댓글을 봤는데 이제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그 1편, 2편 초반을 보고 예측을 한 이 서달미의 나이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끝까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고 몇 년도 이런 거는 모르고 사실 저는 그냥 정말 1화만 보고 유출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화만 봤을 때 투지폰이 나왔던 시기, 뭐 DDR이나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나 펌프 잇업이 나왔던 시기, 그 다음에 달미 아빠가 이제 그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확정했던 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시대적 배경을 유출을 했는데 조금 미묘하게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냥 드라마의 어떤 그 극중 어떤 그 허구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냥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는 좀 그런 얘기 그만하고 일단 시대적 배경은 대충 예상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그 시대는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도대체 이 고증이고 뭐고 간에 도대체 이놈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됐길래 이 꼴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분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극중 서달미 수지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일단 아니 저는 솔직히 끝까지 못 봤어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볼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싣고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2020년 현재가 35살로 추정이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재가 2020년인 줄 알았는데 그 1화부터 진행되는 그 현재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때가 수지가 한 30살, 29살 그때를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뭐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5년 뒤가 30이고 그게 뭐 6, 7년 전이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이 35이고 그 다음에 6, 7년 전에 2014년도가 그 지금 그 드라마 스타트업의 배경이었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유년 시절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게 초등학교 6학년 14세면 2001년이 된다고요. 2001년이 되면 제가 제기한 의문, 이 정도면은 DDR이나 펌프라는 게 있었다는 거는 분명히 말이 돼요. 그건 말이 되는데 근데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2000년도 정도에 창업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충분한 이혼 사유는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인정하겠어요. 요거 지금 제 머리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잠깐 이렇게 숙이면은 예, 이혼 사유, 이혼 사유 인정을 해드려요. 제가 여기까지 인정을 하겠어. 근데 1년 뒤에 2002년도에 투자 유치를 성공했는데 투지폰이 돌아다닌다. 여러분 2002년도에 어떤 휴대폰이 돌아다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02년생도 있을 텐데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제가 저는 이제 그 9학번이에요. 저는 이제 77년생이니까 저는 기억을 하죠. 그 당시가 어떤 일이었는지. 그 당시에는요. 그 이제 그 벽돌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3G도 아니고 원지폰이에요. 원지폰. 그냥 그 벽돌이라 그래가지고 문자하고 이러고 하면 되던 그 시기가 넘어가서 이제 폴더폰이 막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폴더폰은 그 모토로라에서 나온 스타텍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이렇게 접히는 거 있어요. 되게 튼튼한 거. 그게 한창 유행을 했었고 삼성에서는 그때 그 삼성폰이라고 해서 나왔던 게 그 더블 액정이라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파란색 그 뭐냐 액정이 하나 더 있어서 거기서 시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창 유행했던 폰이라고요. 그리고 그땐 컬러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냥 모노로 나왔었다고요. 그리고 무슨 뭐 인터넷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서 문자고 전화만 되는 식이었다고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이 그걸 가지고 배달을 하고 뭐라고 해요. 이거는 시대를 봤을 때도 진짜 무슨 배달의 가맹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배달앱 해가지고 무슨 고객 유치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이 사람 무슨 신급 제주를 지녔나? 어떻게 여기에서 가맹점들을 유치해가지고 배달 클러스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냥 차라리 이 시기면 2002년도면 이제 월드컵 우리 그 2002년 한국 월드컵 그거 하면서 이제 막
쫙 이렇게 올라갔던 시기였거든요. 차라리 그거 그냥 응원하고 그 대한민국 하던 그 시기였지 이때는. 아 정말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간의 이 어긋남과 도대체 이젠 나도 모르겠어요. 뭐 35살이었다. 이 조건에 맞추면 30살이고 이 조건에 맞추면 24이고 지금 기준으로 35이면은 2014년도에 30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적어도 지금의 20대한테 보라고 하는 건 아니네요. 적어도 30대는 돼야지 창업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참 컨셉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은 그 여러분 그 저기 뭐죠? MCU 알죠?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이런 거로 같은 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그냥 스타트업 드라마스 유니버스 해가지고 그 SDU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금 대한민국과 평행 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코로나도 뭐 여기는 안 나오니까 코로나도 없던 시기에 2002년도쯤에는 투지폰이 나와가지고 뭔가 아이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배달앱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모바일 시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던 시기다. 그리고 2014년 정도면 사실 딥마인드가 이제 막 구글에 인수돼가지고 그때가 막 알파고가 처음 나오는 시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전인데 뭐 그것도 충분히 다 몇 년 전에 끝난 얘기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팩트 체크를 안 할게요. 저 웬만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좀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에 맞춰서 이런 게 말이 됐었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무슨 팩트고 나발이고 뭐 되는 게 없어 도대체.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팩트 체크 안 하고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그 스타트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제 나름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이 시리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2화를 이제 다 보는 과정에서 제가 봤는데요.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달미는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거 지금 다른 여기저기 그 무슨 이제 다른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고 있죠. 뭐 달미는 어떤 스타일이고 뭐 인재는 어떤 스타일이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화를 보는 과정에 딱 한 가지 장면을 보고 달미는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그 컵카페 거기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 안에 가면 갑자기 막 무슨 뭐 인기 뭐 아이돌이 공연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 몰려들었는데 그때 막 정신이 없던 와중에 그 달미라는 그 캐릭터가 아이돌들의 음악을 크게 틀면서 사람들의 환기를 시키고 하나하나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죠. 뭐 사개국어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적 어떤 그 허구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니까 넣어놓고요. 일단은 넣어놓고 나서 보면은 일단 달미가 그 복잡한 상황을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은 분명히 그 카페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그 뭐냐 항의가 빗발치고 도저히 수습이 안 되고 막 PC는 PC대로 나오고 막 난리 부르스였는데 포스기는 포스대로 나가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아이돌 음악을 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다 어레인지를 한단 말이죠. 이게 그냥 보면은 아 달미란 캐릭터가 저렇게 되게 다재다능하고 뭔가 좀 강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임기응변이 이 정도로 뛰어나서 그 현장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대표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강의를 나가게 되면은 처음에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기업의 대표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실제로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회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기업의 대표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그 뭐냐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지만 뭐 회사를 그렇게 오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뭐 직원들한테 뭐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 뭐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기업의 대표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질은 딱 하나예요. 월급 절대로 밀리지 말 것.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절대 월급을 밀리게 주면 안 돼요. 일단 그 월급이 밀리고 인건비의 그 현저한 그 부족이 느껴지면서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조금씩 그게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직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월급을 제때 주는 게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에 회사의 어떤 그 틀이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든 스타트업의 대표라면은요. 특히 스타트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뭐 월급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지분을 이제 담보로 해서 뭐 월급을 조금 연봉을 좀 낮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딜은 가능하지만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고 난 다음에 언제 어느 시점에 월급을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그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음번에 다시 줄게 뭐 일주일만 참아줘 이 상황이 되는 순간에 사실은 그 회사가 위태위태한 거는요 직원들은요 그 시점에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살 길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필수적인 자질은 월급 밀리지 않기. 두 번째는 뭐냐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뭐 달미는 실제로 뭐 월급 밀리지 않기 이거는 이 드라마 상에서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위기관리 능력 하나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멘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갑자기 휘청하면서 어떤 극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대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다른 직원들이 모두 혼동을 겪고 막 난리 부르스였을 때도 그 대표자는 반드시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 평정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필요한 게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게 순간적인 어떤 기지, 임기응변 그리고 즉각적인 실행력인 거죠. 그리고 그 실행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 건데 적어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 달미라고 하는 캐릭터는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자격 중에 가장 큰 가치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위기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도 저는 일단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대표가 24시간 계속 뭐 세븐데이즈 일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건 이제 자기 회사니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들이 대표한테 신뢰를 갖게 되는 거는요. 대표가 뭐 열심히 일하고 밤새고 이거보다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그 한 방이 있어야 돼. 대표라고 하는 건. 그리고 달미는 적어도 지금 보아온 바로는 2화 중반까지 보아온 바로는 확실히 그런 쪽에 있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표로서 저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재와 무슨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관점인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스타트업을 해도 오래 버티고 뭔가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왜냐면 어떻게든 버티니까 그것도 꼭 좋은 쪽으로 버텨요. 어쨌든 이 위기를 넘기고 역대 최고의 매출을 달성을 했잖아요. 커피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뭐 설정이긴 하겠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기 누구죠? 그 한지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즌 2화에 한 7번 그 2화에 한 7분 정도 되는 시즌에 보면은 그 어떤 기업에 대한 메일을 보면서 그 잔소리를 하죠. 이 기업을 왜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혼내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거기 있는 직원이 흙 속의 진주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흙 속의 진주는 엔젤들한테 맡겨라. 우리는 급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창업 투자를 할 때는 보통 그 투자세의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닥 단계부터 시작해서 엔젤 투자, 시드 투자, 프리 A,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가 있고요. 정확하게는 프리 A는 좀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는 엔젤 시드, 시리즈 A, B, C, 그 다음에 뭐 메자닌이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요 그 투자의 단계에 대한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걸로만 또 한 10분 보내야 되니까 요거는 제가 링크를 따로 위쪽에다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강좌를 한번 운영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SH 벤처스는 제가 볼 때는 시리즈 A, B, C급 이상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가치가 50억에서 100억 정도 이상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최소 50억에서 100억, 200억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투자 금액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투자 회사가 목적을 하는 거는 그거보다 투자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그 기업을 M&A 엑시트를 시키거나 그거보다는 더 높은 확률로 IPO, 기업 상장을 시켜가지고 코스닥 상장을 시키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 시리즈 ABC급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이제 그 투자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안에도. 대부분의 엑셀러레이터 AC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흔히 VC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런 시리즈 ABC급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뭐 미래에셋 뭐 아니면은 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지주 뭐 이런 데가 좀 이런 쪽에 가깝고 거기에 이제 몇몇 또 이제 메이저급 그런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엔젤이나 시드 레벨은 건드리지 않아요. 엔젤과 시드는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엔젤은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
아이디어만 있으니까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뭔가 재미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박한 것들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시제품조차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구현이 됐다 그래도 조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만큼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 또로 투자 금액이 작아요.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예요. 국내에선.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선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시제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게 이제 상용화로 이어져서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게 되면은 시드 레벨로 넘어가요. 말 그대로 시드, 회사의 기반을 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젤은 돈을 적게 주는 대신에 그만큼 하이 리스크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로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분은 꽤 가져가죠, 실제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아이디어와 팀원들의 역량, 뭐 뒤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고 뭘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역량을 많이 주게 돼 있고요. 국내에서 엔젤 투자라 그러면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가 좀 많이 받는 편이고, 근데 진짜 많이 받으면 한 5천 정도까지는 받기는 해요. 시드 레벨로 넘어가면 통상 5천 정도에서 미니멈 5천에서 한 3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흙 속의 진주는 엔젤들에게 맡겨는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인데 1차적으로는 흙 속의 진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흙에 파묻혀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꺼내서 진주로 확인을 해도 이게 팔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금액을 투자하고 리스크가 커도 그 리스크에 의한 기회비용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에요. 국내에 엔젤 투자자가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고 뭐 이런 데는 말 그대로 그냥 좀 작은 금액으로 좀 가능성 있는 데를 넣어가지고 좀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엔젤은 사실 A씨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드에서 프리 A까지가 이제 A씨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극중의 회사는 과연 엔젤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정답은 못 받습니다. 왜냐면은 그 극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흙 속의 진주일지도 모르지 않냐 그랬는데 이미 첫 매출이 나와 있고 매출이 얼마 이상 나왔는데 그 매출이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원칙적으로 투자를 받으려면은 시드 단계를 넘어가서 프리 A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투자를 받아야 될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은 시드를 받아도 팁스 정도는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회사의 매출이 뭐 몇 천에서 막 몇 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짜리 시드 투자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이 드라마 안에서 한지평이란 사람이 이 흙 속의 진주는 엔젤들에 맡겨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회사는 흙 속의 진주다 아닌 거죠. 일단 꺼내봤는데 진주처럼 보이는 뭔가인데 집어봤을 때 조약돌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예쁜 조약돌일 수도 있다. 그럼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SH벤처 같은 그런 시리즈 ABC급을 하는 데에서는 이 정도의 그 투자, 이 정도의 회사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좀 급이 안 맞는 거죠, 실제로. 그 왜 급이 안 맞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삼산택조차도 엔젤 투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금액이 작아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엔젤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으면은 받지 말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콜드메일로 계속 여기저기 이제 메일을 뿌리니까 이 자체만 봐도 그렇게 돈 되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보편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저기 한지평이 드디어 그 남도산을 만나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달미의 뭐 옛 남자친구인 척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남도산이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를 봤냐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죠. 안 봤단 소리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댄 게, 우리가 투자하기엔 너무 얼리 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까랑 같은 똑같은 질문인데, 그럼 왜 삼산택은 요 드라마 요 시점에서 SH벤처에 그 투자를 받을 수가 없을까? 엔젤 투자뿐이 아니고 이유가 간단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이걸 음식점으로 비유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 있잖아요. 고급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있어요. 한 끼를 먹는데 스테이크 하나를 먹으려면 15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들어가는 식기나 인테리어나 직원들의 연봉이나 거기 들어가는 셰프의 월급이나 이 인건비나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굴려야 되는 그 비용 자체가 거의 한 몇억 수준 이상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식당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15만 원 정도 하는 스테이크를 하루에 테이블을 몇 번을 돌리면서 몇십 개를 팔아줘야지 그 매출을 가지고 이제 뺄 거 다 빼고 수익이 비로소 남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손님이 없다고 돈가스를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스테이크를 먹으나 돈가스를 먹으나 어차피 테이블당 할애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사실 돈가스 먹는 사람들이 더 오래 시간을 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기껏 한 달에 나가는 돈은 몇 억 수준인데 10,000원짜리 돈가스 팔아가지고 그 수치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즉 뭐냐면 SH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리즈 ABC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은 엔젤이나 시드 투자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어차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을 얻어서 수익을 뽑아내야 그 회사도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영리 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뭐 시드 레벨이고 얼마고 그러니까 뭐 여기다 1억 주고 여기다 1억 주고 여기다 1억 주고 하면은 사실은 50억짜리 기업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기도 힘든 판국에 1억짜리 기업을 50개 키워야지 비로소 50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시리즈 ABC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투자 회사가 많지가 않으면 조금 이제 그 급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프리 시리즈나 뭐 시드 레벨도 이제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뭐냐 팁스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분할을 해가지고 역할을 분담을 하지 이거를 병행하고 있는 그 투자 회사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뭐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삼산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H벤처스에서 한지평이 보기에는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스테이크를 열심히 막 15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열심히 해가지고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가스를 파는 사람이 와서 우리 돈가스 납품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데다가 계속 그 메일을 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삼산텍의 남도산이란 이 사람이 되게 어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창업 시장에 투자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저 같은 이제 멘토를 만났으면 이제 한번 제대로 쪼사는데 뭐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늘 그렇지만은 이 리뷰는 항상 제가 마지막에 그 아쉬운 점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조금 직관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 되게 얘기가 많아요. 이 드라마는 금수저 인재와 흑수저 달미의 스타트업 경쟁 이야기다. 뭐 거기에 이제 연애, 로맨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흑수저였던 달미, 흑수저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되게 가난했고 그 다음에 고졸이었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도 잘 안 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건 맞는데 흑수저 달미가 성공한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했지만 스타트업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 위기관리 능력과 임기응변을 가진 재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대표가 돼서 대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건을 놓고 보자고요. 흑수저 달미가 성공한 이유는 뭐냐? 아주 간단한데요. 삼산텍이 흑수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화를 보면서 황당했던 거는 그 삼산텍이라는 회사의 사무실을 봤거든요. 야, 무슨 사무실이 내 사무실보다 넓어. 여러분 그 보통 스타트업 해가지고 처음에 그 무료 공간 준다고 해서 가보면은요 그 테이블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거기서 오픈 스페이스 이렇게 공유 오피스 이렇게 쓰다가 조금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독립형 공간 받으면 한 4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받고 거기서 조금 넓어지면은 이제 한 2-3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만으로도 되게 막 행복해하고 되게 막 뿌듯해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고 특히 IT 기반이나 AI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없이 그냥 그 사무실은 그냥 형식적으로 등록하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데 와 걔네들 그거 보면은 말이 좋아서 옥탑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보니까 그냥 건물 하나도만요 위쪽에다가. 그 정도 넓이가 되는 사무실을 얻으려면은 제가 보니까 어차피 뭐 차를 끌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뭐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면은 적어도 경기도를 벗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 안에서도 그렇게 제가 동네를 보니까 완전 그 산골에 있는 건 완전 그 지방 변두리에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적당히 땅값 비싼 곳에 있다는 얘긴데 적당한 번화가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 공간을 뭐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뭐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적어도 한 달에 몇백씩은 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뭐 그 안에 뭐 이제 뭐 투자를 받아서 하긴 했다 그러지만 그리고 거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투자금을 줬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하라고 투자금을 줄 수 있는 집이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없어요. 적어도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을 그렇게 뭐 이렇게 빌려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돈을 좀 막 쓰는 그런 개념 없는 게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써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적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최소 1억은 꽂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꽂아가지고 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삼산텍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도 그 당시에 대표이자 엔지니어였던 남도산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적어도 은수저 이상은 됐다는 거죠. 실제로 남씨 가문의 장손이라고 나오죠. 장손.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여유가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미는 이 남도산을 어떻게 만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걸 찾다가. 이건 운이지 완전히. 아무리 뭐 이런 우연의 일치나 이런 걸로 뭐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래도 이거는 운이거든 사실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달미는 흙수저였지만 남도산은 은수저였고 삼산택도 적어도 은수저 이상은 되는 회사였고 뭐 남도산이 무슨 뭐 천재 무슨 프로그램이나 저는 그건 관심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애들 많거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 집안이 그 정도를 받쳐줄 수 있는 참 15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사는 애인데 그거를 그 정도까지 집에서 보필을 해주고 사업을 하라고 사무실까지 얻을 수 있게끔 막 돈을 1억이나 꽂아주는 그런 집이라면은 어쨌든 남도산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대표가 가난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직원들이 먹고 살만하잖아요. 집안이 먹고 살만하면은 사실은 그 기업은 어떻게든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지가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죠. 운이 좋게 그 남도산이자 삼산택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느 정도 뭐 100% 재력이 막 만빵은 아니지만은 기본 운수저급은 되는 그런 인재 회사를 만나서 거기에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을 노릴 수 있었던 거죠. 정말로 바닥에서 진짜 막 저 뭐냐 사무실이고 나발이고 막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무슨 히키코모리처럼 막 이렇게 막 머리 더부룩 해가지고 막 진짜 막 그 휴지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깔끔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으면은요 커피 한 잔 가지고 노나 마셔야 돼요. 예, 캔커피 한 잔 가지고. 근데 여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흙수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흙수저였던 사람이 은수저 집안 내지 은수저 회사를 만나가지고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었던 굉장히 운이 좋았던 얘기예요. 로맨스물을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2화 중반까지 본 내용 중에서는 여기까지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많이 약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아쉽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리뷰를 한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리뷰 제목이 뭐였죠? 예,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허와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2화를 마무리하고 3화를 정주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시리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널 M&A의 김장길이었습니다.